3페이지 마르크스의 실천적 철학. 앞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닥 어렵지 않고 오늘 중요한 부분은 요 포에르바에 관한 태제들 1번. 태제 중에서 1번이다. 1번의 가치는 알죠? 1번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가 얘기하려는 모든 것들이고 어쩌면 이 1번 태제를 오해하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2번, 3번, 4번, 5번, 6번, 12번까지 썼다라고 봐도 돼요. 그만큼 파괴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르크스의 실천 철학 보면은 태제 1번과 태제 마지막 11번 두 개 놨죠. 그러니까 제일 시작과 마지막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모든 유물론, 포에르바의 유물론을 포함하여 모든 유물론의 주된 결함은 사물, 현실, 물질성을 대상 또는 관조의 형식으로만 생각했을 뿐 인간적인 물질적 활동이나 실천으로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인 측면은 유물론과 대비되어 간념론에 의해 발전되었지만 간념론은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활동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발전은 단지 추상적일 뿐이었다. 포에르바는 사유 대상들과는 현실적으로 분리된 물질적 대상들을 원했지만 인간의 활동 자체를 대상적 활동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없죠? 모르죠. 이거를 읽고 이해하는 분은 미친 거예요. 철학적 훈련을 안 받은 상태에서. 아주 단순한 얘기고 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그 클로바 표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눈치가 좀 빠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기존의 낡은 유물론은 뭐냐 하면은요, 인간을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은 간념론에 의해 발달했다라는 그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마르크스를 보통 유물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유물론은 너무 낡아왔는데 그 낡은 유물론은 인간을 물질적인 활동이나 실천으로, 그러니까 주체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계를 그냥 간주만 했어요. 그러면 인간이 가진 무언가 하려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 여기가 얘가 있으면은 얘를 설명해요. 유물론은 마이크다. 여기에 있구나. 설명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들 때, 간념론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정신의 능동성이거든요. 얘를 여기보다 여기다 놓는 게 예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놔야 되잖아요. 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나요? 유물론은요, 주어져 있는 것들 이거를 설명하고 간주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사회가 이런 역사의 필연적인 과정에 의해서 부르주아 사회로 왔어. 끝! 이게 유물론이에요. 낡은 유물론. 근데 마르크스가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간념론이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인간의 능동성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대상적 활동이라는 개념인데요. 오늘 사실은 이것만 얘기해도 뭐 다 끝나는 건데요. 이거 한번 보자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옮겨지는데 오브젝트라는 말이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무슨 앞에 젝트라는 말을 아시다시피 뭐 던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오브젝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내가 걸어가다 보면 이거요. 이게 오브젝트예요. 내 앞에 던져져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오브젝트거든요. 대상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간조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이건 마이크. 이게 간조해서 이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 나를 가로막아야 돼요. 마이크를 들어서 이렇게 떠들려고 하는데 안 돼야 돼요. 얘가 뭔지 알아요? 소리가 안 나야 돼요. 이럴 때 오브젝트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통제가 되면 오브젝트라는 의식도 안 가져요. 간조하면 대상이죠. 나 사람, 대상. 오브젝트라는 원래 의미를 독일 철학자니까 마르크스는 알아요. 대상이 뭔지, 대상적 활동이 뭔지, 대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 막는 거예요. 막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으면 어떡하실래요?
어떡할래요? 치워야 되죠. 안 치우는 방법 있잖아요. 현실이다. 그게 간조적인 거예요. 자본주의가 현실이다. 나한테 내 삶에 걸리적거린다. 어브젝티브 액티비티에서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어브젝트가 내 앞에 무언가 저항과 어떤 역사적 상황이라는 저항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액티비티요. 인간의 모든 활동은 어브젝티브 액티비티예요. 간접론은 어브젝트가 없어요. 인간의 활동 있죠. 이렇게 꿈꾸는 거 있죠. 이런 세상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만 꿈꾸면 간접론으로 가는데 내 앞에 처해 있는 어브젝트요. 내 행동을 막는 어떤 대상, 저항적 조건에 대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느낌 팍 오지 않으세요? 역사. 역사가 그거 아닌가요? 주어진 조건을요. 조선조 시대 보세요. 조선조 시대를 현실로 봤던 사람들 있죠. 현실이에요. 설명해요. 당신은 뭐 경제사정이 어떻고 농기구가 발달 안 해서 이렇게 나대지 말고 살자. 그렇게 본 사람은 있어요. 낡은 유물론이에요. 인간을 주체적으로 안 보거든요. 설명은 해요. 바꿔야 되죠. 그럴 때 액티비티예요. 인간은요. 주어진 조건에서의 능동성이에요. 인간은 수동적이면서 능동적이에요. 이게 바로 마르크스가 가진 가장 강력한 인간정의예요. 그래서 그걸 추상화하면 어브젝트 액티비티에서 어브젝트만 추상하면 포에르바 같은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간조해요 그냥. 이건 현실이야. 객관적 현실이에요. 객관적 현실 아세요? 객관적 현실이란 거 알죠? 이건 현실이야. 여기 적응해야 돼.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끝나요. 액티비티는.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하면 이게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포에르바가 그걸 주장을 한 거예요. 유포를 시킨 거예요. 아무도 못 움직여요. 부르주아 사회라는 것도 다 알려줬는데. 마르크스는 그러니까 깝깝한 거죠. 사람들이 현실에 적응을 해요. 부르주아 사회를 저항으로 못 오고 이게 그냥 현실인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 알죠? 현실적이다. 현실적이다가 뭐예요? 내가 못 바꾼다. 이건 그냥 내가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없죠. 어브젝티브 액티비티는 인간이 가진 역사의 힘이에요. 내 주어진 조건 어브젝트에서 액티비티까지 두 가지가 같이 와야 돼요. 액티비티로만 가게 되면 나는 간접론자로 빠질 거고 백일몽 꾸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세상을 꿈꿀 거예요. 현실은 무관한데. 마치 공부는 안 하면서 수석 입학을 꿈꾸는 아이처럼. 무슨 소리인지 알죠? 어브젝트만 강조하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공부가 안 돼 있다. 이 조건에서 내가 모의고사 점수를 올리는 건 비현실적이야. 현상 유지하자. 그게 간접론자예요. 쿨하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마르크스가 뭔지 알죠? 오해될 수 있다는 거야. 지금까지 모든 철학은 인간이 가진 백일몽이나 꿈꿀 수 있는 능력을 강조했던 저 액티비티만 갔던 간접론가. 어브젝트를 본 건 그나마 낫죠. 현실을 보여주는 거니까. 백일몽 꾸는 사태. 너는 지금 이렇다. 어떤 꼬맹이가 유학 가려고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집은 절대 유학 못 보내는데. 아버지 조금 있으면 정리해고 되는데. 거기서 꿈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조건을 정확하게 봐라. 그리고 적응하라는 게 아니라 넘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예요. 그러니까 건너뛰지 못해요. 내 지금 문제가 이건데, 어브젝트가 이건데 이걸 넘어가야 되잖아요. 까먹지 말아야 돼요. 마르크스를 간접론이나 유물론 한쪽에 넣지 마세요. 절대 넣으면 안 돼요. 포에르바를 왜 비판했는데? 인간이 가진 능동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간조적 철학을 만든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고. 그걸 공격해서 액티비티. 그나마 인간의 능동성은 간접론이 끌고 왔다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읽어야 돼요. 어브젝티브 액티비티에는 그 얘기가 들어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요거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잘 이해해야 돼요. 어렵진 않으니까 그 클로바 표시요. 마르크스는 철학사에 일종의 이율 배반을 도입한다. 유물론이 가진 수동성과 감염론이 가진 능동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인간을, 그의 실천을 수동적이면서 동시에 능동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물론 인간이란 존재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급류에서 수영하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분명 그에게는 어느 방향으로 도도하게 흐르는 물이 존재한다.
인간의 수동성이에요. 오브젝트예요. 그렇지만 그는 주어진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 인간의 능동성이에요. 이 능동성은 어디에서 출발해요? 오브젝트에서. 무조건 액티비티는 오브젝트에서 출발해야 돼요. 오브젝트에서 출발하지 않은 모든 액티비티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백일몽에 불과해요. 그래서 굳이 관념론자냐 유물론자냐. 유물론자에 넣으세요. 마르크스 유물론자예요. 오브젝트를 강조하니까. 하지만 그걸로만 보면 안 돼요. 포인트는 액티비티거든요.